이 발제지입니다. 미군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드 한국 배치와 국내의 사례에 비추어 본 주한미군 사드 도입 국회 동의 필요성입니다. 예, 고영도 선생님 한 5분 범위는 조금 유연하게 조금 더 시간을 쓰실 수 있으니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 범위 안에서. 예. 예, 굉장한 시혜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10분이든 15분이든 이 복잡한 사드 문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재가 아니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무릅쓰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 옆에 앉아 계신 먼저 발제하신 우리 송기춘, 제가 송주명 선생님하고 혼돈을 뻔했습니다. 우리 송기춘 선생님하고는 이런 자리에서 토론도 많이 했고 또 사석에서도 만남이 많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 발제를 하신 우리 송기춘 교수님의 입장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주제가 사드 배치 강행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해결 방안이 뭡니까? 철회밖에 없죠. 국회 비준동의 받은 과정, 이거 뭐 철회로 가는 한 방안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후수입니다. 명백하게 현재 국회에다 동의를 받을 조약이 없습니다. 국방부가 미국하고 합의한 그 어떤 내용도 조약으로서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될 그런 문건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송기춘 교수님도 거듭 죄송합니다. 예. 도 그렇고 그 밖에 일부 또 이전에 이미 단체들이 한미 간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합의를 조약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완전히 저는 빗나간 주장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한미 간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어떠한 합의도 없습니다. 외교적 합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외통부도 그렇고 그리고 국방부도 저희가 직접 전화 걸어서 관련 주무부서하고 전부 다 전화 걸어서 확인해 봤는데 서면으로 확인된 그 어떤 합의도 없다. 그래서 구두 합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두 합의를 가지고 조약으로 간주를 해서 이걸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다. 이건 전혀 앞뒤가 잘못된 거죠. 현재 어떠한 외교적인 합의가 없는 국방부의 독단과 전횡으로 이루어진 한미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 인정하지 않고 사드에 대한 모든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되는 거고, 그 결과는 곧 사드 철회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약으로 돼야 된다는 당위를 없는 조약을 가지고 그것을 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꽤 맞추는 것밖에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겠죠. 입법조사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조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또는 기관간 약정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기관간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 사이에 체결하는 거고, 조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정부끼리 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한미 간의 지금 합의라고 하는 것은 운영결과 보고서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은 국방부의 소장급이, 기획정책관이라고 하는 소장급이 미국의 소장급하고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 합의는 사실 국방부 간에 기관 간 약정으로서의 도 지위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하물며 정부 대표가 체결해야 될
조약으로서의 지위도 전혀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합의를 가지고서 수십만 평의 땅을 줘야 되고 그리고 수백억이 될지 수천억이 될지 모르는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기정사실화 시켜주고 이것을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완전히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혀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국방부 간의 그리고 소장 간의 합의 이것은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원천적으로 저희들은 이 논의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사실 국방부가 이런 전횡과 독단을 했던 것은 비단 이런 사안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90년에 합의각서, 양해각서라고 하는 걸 체결했습니다. 이거 국방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서서 체결했는데 이 국방장관도 당시 정부 대표로서 위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문건으로서 요건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나중에 가서야 10여 년이 지나서 참여정부에 가서 다시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그때 가서야 이 문제가 드러나서 이거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90년에 국방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 사이에서 합의된 이 불법적인 내용이 그대로 참여정부에서도 마치 합법적인 조약인 양 간주돼서 그의 전제에서 한국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지 이거에 대해서 외통부와 국방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당시 국방부의 국실장급들이 또 외통부의 국실장급들이 다 어떻게 얘기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놀라실 겁니다. 그거 불법인지 알지만은 우리 오랫동안 대미 추정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 없다. 그저 국민이 문제 제기 안 할 정도로 숫자 조금 바꾸고 문자 조금 바꿔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짓을 했습니다. 한국의 외통부, 국방부 관료들이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과 협상한 게 아니라 한국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협상했다라고 하는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사드 합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방부가 미국하고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가 불법적인 합의이고 조약으로서 성립도 안 되는 합의인데 이 합의를 합법적인 합의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드 투쟁을 포기하자라고 하는 얘기밖에 아닙니다. 도대체 국회 비준동인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이 한국에 주어질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들조차도 아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얘기했지만은 사드 반대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회 동의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너무 큰 비중을 두거나 이것에 목을 매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피해가자 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갖추고 누려야 될 민주주의적 절차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익을 지키고 주권을 지키고 또 부결되도록 하는 것을 사드 도입 자체가 부결되도록 하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지금의 우리가 벌리는 사드 철회 투쟁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드 도입과 관련해서 국방부 입만 뻥그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법제처도 그것을 국방부를 뒷받침하는 유권 해석을 해준 바 있는데 한미 소파가 있고 그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모법이 있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사드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힘센 놈 입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국력이 낮은 그런 나라들도 미국의 사드 체계를 도입하면서 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약으로 체결해서 미국의 권리를 최소화하고 접수국, 즉 미국의 사드 체계를 받아들이는 나라의 권리를 최대한 도모하고 그리고 의무를 줄이는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여기에 미국이 유럽에서 구축하고 있는 MD 체계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미 도입을 해서 작년 5월 달에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2018년까지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의 BMD 체계를 도입하면서 폴란드와 그리고 루마니아가 미국과 협정,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은 폴란드나 그리고 루마니아는 이 조약의 모법이 되는 나토 소파나 또는 나토 방위조약이나 그리고 루마니아나 폴란드의 나토 보충협정이 없어서 그렇게 별도의 조약으로 체결했느냐? 아니죠. 그들 나라도 다 모법이 있습니다. 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으로 체결을 해서 미국의 권리를 최소화시키고 그들 나라의 의무를 최소화시키는 이러한 요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새로운 조약으로 체결을 해서 미국을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의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약으로 체결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제처나 그리고 국방부가 이와 같은 모법이 있어서 상호방위조약이나 소파가 있어서 체결할 수 없다, 새로운 조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완전히 미국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루마니아나 폴란드가 조약으로 체결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만약에 지금 알려진 바 같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사드를 도입하면서 제공하기로 한 그런 의무와 비교해서 봤을 때 루마니아나 폴란드는 훨씬 더 적은 부담을 하게 되고 미국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의 침해도 훨씬 더 한국보다 적게 받는 이런 경우들이 이런 내용들이 조약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성주에 있는 땅을 수십만 평을 내줘야 되는데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내주게 되면은 그 땅은 한국의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치해법권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주에 사신 분들도 거기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루마니아나 폴란드에 제공된 그 BMD 기지, 미사일 기지는 다 루마니아 분들이 관리하고 루마니아 법률이 적용되고 폴란드의 법률이 적용되는 치해법권지대가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약에 반영해서 그걸 따낸 거죠. 왜? 미국의 전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 거기에 배치되는 요격미사일 체계와 관련해서 지휘 통제를 미국이 행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주에 배치하면은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에 대해서 당연히 미군이 지휘 통제권을 행사하겠죠. 루마니아에 배치된 지휘 통제권은 이미 나토로 넘어갔습니다. 미군에서. 폴란드도 아마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다 그를 전제로 해서 수용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작전 통제권이 넘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줘야 된다? 이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전 통제권 미국에다 줬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군대가 다 미국의 작전 통제권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협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국에 안 건너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 중요한 거 비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방부 장관이 땅만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 비용을 전부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도든 전기든 등등. 그런데 사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전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전기 잡아먹는 정말 그런 블랙홀이라 다름없는 것인데 이런 시설들을 다 한국이 돈을 대서 부담을 해서 다 건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지로 접근하는 기반 시설들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다 대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운영 유지비, 즉 사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이거 언론에 보도된 외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은 터키 사례로 보면은 1년에 한 600억 들어갑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그 비용이 적지 않은데 이것도 우리가 방위 분담금으로 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폴란드의 협정 보면은 기지 내 기반 시설, 적어도 BMD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비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기지 밖의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미국과 루마니아, 미국과 폴란드의 사용 비율에 따라서 미국이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지 안이나 기지 밖 전체를 한국이 기반 시설을 부담한다. 그리고 운영 유지비에 일부도 부담할 수 있다. 이런 협정 맺은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정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해 줘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국방부가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는 조약으로 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회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길 밖에 저는 해결 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해결 방안은 저는 제 아둔한 머리로서는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독촉이 와서 불가피하게 미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요약 안 해도 되겠죠?